안녕하세요. 윤리성형외과 민장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꺼풀 처짐, 어떤 수술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눈꺼풀이 점점 처지게 되는데요. 특히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있는 피부 중에 가장 얇은 피부다 보니까 중력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되고 항상 움직이다 보니까 처짐의 정도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의 처짐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눈꺼풀 처짐을 왜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눈동자를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눈동자가 가려지게 되면은 일단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불편하게 되고요.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눈꺼풀 전체에 걸리는 하중 또한, 무게감 또한 늘어나게 되면서 눈을 뜰 때 같은 힘으로 뜨더라도 쉽게 뜨지 못하고 크게 뜨지 못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미용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졸려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인상이 안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면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생활의 불편함도 해결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좀 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술의 방법은 크게는 상안검, 눈썹 파거상, 이마 거상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쌍꺼풀 수술과 비슷한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눈꺼풀이 눈 전체를 덮고 있고 눈 뜨는 힘 자체가 조금 부족해진 경우에는 흔히 쌍꺼풀을 만드는 자리, 속눈썹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 되겠죠. 그곳을 절개하고 처진 눈꺼풀 피부의 양만큼을 절개한 후에 안쪽에서 눈꺼풀 올리는 근육을 좀 조여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봉합하고 수술을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절개 봉합한 자리가 쌍꺼풀이 만들어지면서 눈 뜨는 힘이 보충되게 되겠습니다. 눈꺼풀 피부가 모두 똑같은 피부, 한 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눈꺼풀 피부는 의외로 속눈썹 쪽이 가까울수록 피부가 굉장히 얇고요. 눈썹 쪽으로 올라갈수록 피부가 상당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많게는 3, 4배까지 두께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쌍꺼풀을 만드는 쪽은 속눈썹 쪽에 가깝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속눈썹 쪽에 가까운 얇은 피부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얇은 쪽과 좀 더 두꺼운 쪽이 만나서 봉합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처지는 양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피부의 두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두께 차이가 많이 보이면서 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절제하는 양이 많은 경우에는 또한 두꺼운 피부가 겹쳐지게 되면 쌍꺼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지 꽤 됐는데 붓기가 안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그게 수술 붓기가 아니라 두꺼운 피부가 겹쳐져서 쌍꺼풀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치 붓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어색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썹 파거상, 그러니까 두꺼운 쪽의 피부를 절제하면서 좀 더 눈꺼풀의 처짐을 좋게 할 수 있는데요. 눈썹 파거상술은 눈썹 아래 경계면에서 절개를 하고 눈꺼풀의 처진 피부를 위쪽에서 잘라내서 위쪽으로 당겨 붙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피부를 잘라내고 처진 부분을 위쪽으로 당겨 붙이다 보니까 상안검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눈썹 파거상술은 눈썹 아래쪽에 있는 눈꺼풀 피부를 잘라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먼 분들, 또 그리고 눈꺼풀이 전반적으로 처짐보다는 눈동자를 기준으로 바깥쪽의 처짐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분들한테 훨씬 적합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 쪽에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안검보다는 절개 흉터가 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흉터가 훨씬 길어서 많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의외로 눈썹 파거상 흉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게 보이지 않고 나중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드릴 수술은 이마 거상인데요. 헤어라인 안쪽에서 세로 절개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작은 절개 세 군데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이마판 전체를 박리하고 눈썹을 포함한 이마판 전체를 위쪽으로 들어줌으로써 눈썹 아래 달려있는 눈꺼풀의 처짐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마 거상은 앞서 말씀드린 상안검, 눈썹하 거상과 달리 어떤 분들한테 적합하냐면요. 눈꺼풀 피부뿐만이 아니라 눈썹 쪽 이마 전체가 내려앉아서 눈과 눈썹 사이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콧등, 미간, 눈가, 이마주름까지 전반적으로 주름이 발생돼 있는 경우에는 이 수술 하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윗부분이 전체적으로 처져 있으면서 주름이 여러 가지로 발생돼 있는 경우에는 이마 거상술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마 거상 상담을 오셔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원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고정하시나요? 이 원장님한테 수술 받으면 얼마나 효과가 오래 가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 병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정, 수술, 박리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이마판 안쪽에서 속살을 얼마나 잘 박리해서 분리해 줬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담하면서 직접 보여드리지 못한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안쪽에서 내시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수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강한 고정력만을 이용해서 이마를 잡아당긴다는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이마를 잘 박리해서 원하는 위치에 필요한 만큼의 고정력을 발휘해주는 숙련된 의료진에게 상담과 수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눈꺼풀의 처짐 정도나 처짐의 발생 양, 그 다음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에 따라서 하나의 수술뿐만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에서 어떤 수술이 정확하게 필요하겠다 진단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눈꺼풀 처짐 어떤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